네, 자 오늘 그 성한영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겨레 신문에 있는 성한영입니다. 그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. 좀 어려우셔서 저는 좀 그냥 쉬운 얘기 압축해서 좀 드리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요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면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러세요. 지지도가 하도 높아서.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%, 새누리당이 13%, 국민의당이 12% 이런 정도 나옵니다. 일주일 전에는 더 높았었어요. 41%, 새누리당 11%. 그러니까 이게 이 격차가 다시 줄어드는 쪽으로 흐름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또 다음 주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과거에 민주당, 열린우리당 포함해서 야당이 여당일 때 포함해서 지지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요.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때문에 총선 직후에 잠깐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이 정도 높지 않았나, 기록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집니다. 두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지지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작년 총선 직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요.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 30%, 더불어민주당 24%, 국민의당이 25%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새누리당 지지도 30%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. 지금 생각하면 좀 놀라운 일이죠. 아무튼 새누리당은 그때까지 상당히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고요. 더불어민주당은 24%가 2016년 가장 높은 지지도였습니다. 4.13 총선이라는 이제 1단계 도약 과정을 거쳤고요. 두 번째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10월 중순에 더불어민주당, 새누리당이 29%로 같은 지지도를 기록했고요.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뒤집혔습니다. 바로 29대 26.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더 벌어집니다. 31대 18, 31대 17, 34대 15 이렇게 가다가 12월 들어서는 이제 40대 15.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절반,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좀 놀라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건데요. 아무튼 이런 것 같습니다. 총선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급상승한 거는 이제 확실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. 정당이 뭐 지지도가 높아서 선거에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면 그 정당 지지도가 올라갑니다. 또 10월에 국정농단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국정사위와 국정농단 사태의 반사이익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뭐 정당이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. 원래 정당 지지도가 뭘 특별히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거나 상대가 잘못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새누리당도 쭉 그랬었고요. 2004년에 열린우리당도 그랬습니다.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한 120명 정도 모여 있는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. 지금 이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만 새누리당에 밀리고 다른 권역은 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. 호남에서 약간 높은 편인데 과거에 뭐 호남당이라고 해서 호남만 높았던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뭐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연령대별로도 보면 20대, 30대, 40대에서 높습니다. 5, 6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. 이 뭐 당 정책위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
도저히 지지율 회복을 이런 상황에서도 못하고 있는지는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3번 정도의 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아마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탄핵 인용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것인가, 사법 처리 문제가 아마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겁니다. 그때 더불어민주당하고 대선 주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. 두 번째는 그 국면을 넘기고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반사이익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. 지금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탄핵 소추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그 추한 모습,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최순실 씨도 특검에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연병하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도저히 동정의 여지가 없는 행동들을 해왔고,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 현실적으로 좀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나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건데, 이제 이게 사라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. 이게 2차 고비가 될 거고요. 그때 되면 국민들은 누가 다음 대통령 되는 거지라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통령 선거 직전입니다. 우리나라 대선 항상 대부분의 대선이 드라마였고요. 현재 보수 기득권 세력하고 여권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막판에 될 만한 후보의 쪽으로 표를 몰아주게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정당이 과연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, 또 대통령 당선 집권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당을 중심으로 캠프를 다시 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구심이 좀 듭니다. 2012년에 그렇게 하셨나요? 제 기억엔 그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소외됐고요. 총력 체제를 갖추는데 실패했습니다.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주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뭘로 그걸 보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쉽지 않을 겁니다. 권력의 속성상 캠프 구성원들이, 경선 캠프 구성원들이 자리 비켜주지 않습니다. 눈앞에 파이가 있는데 비켜주겠습니까? 이 문제 극복하려면 대선 후보의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4분 후보 중에 그렇게 모질게 과연 기득권자, 당내 경선 기득권자들을 제쳐내고 당 중심의 정권을 다시 경선 본선 캠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. 집권 이후에도 지금 말은 이제 정당 정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람직한 얘기죠. 그런데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게 현실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정당 정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쉽지 않을 겁니다.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당 정부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연정에 대한 토론들을 좀 하셨는데 저는 연정이나 어떤 협의의 정치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협치, 연정이나 협치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대통령 선거 직후에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총리 선출부터 장관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. 그 과정에서 다른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프로그램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. 사실 연정은 의지가 아니고 정치적인 역량의 문제입니다. 아까 박명인 교수님 DJP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야당 담당 기자로서 상당히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. 그 보통 기획과 집중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부터 좀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어서
어쨌든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가 정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뭘 하기 위한 뭘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 같은 것들이 전현직 의원들 또는 주요 당직자들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모를 것 같죠. 국민들이 다 압니다. 이미 기사로 좀 쓰는 언론사도 있고 안 쓰는 언론사도 있습니다. 이런 일은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이번 정권 교체 못하면은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마 엄청난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. 지금 집중력 흩뜨릴 때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.